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강한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죠. 현재 어떠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파동을 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변압기, 그리고 전력 설비. 이게 왜 지금 이렇게까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 현재 미국 쪽에서 이 변압기가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체 주기가 현재 맞물려 있는 상황.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이 AI라는 새로운 게 등장을 하고 이게 우리 실생활에 엄청나게 빠르게 파고드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게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발전기들에 대한 추가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부자재들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이 연결 들어가는 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뭐 변압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력 설비, 전선 이런 데가 엮여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평생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시설 교체 끝나면 결국에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도 맞긴 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5년 안에는 이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보통 배유가 3, 4년 뒤 거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물론 피크를 찍고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피크로 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럼 저는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지금 당장에 멈추는 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유상증자 왜 했습니까? 공장 증설하려고 했죠. 그럼 이제 이것도 증설 완료되고 새로운 제품이 뽑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영업이익 2천억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대비 PR 20 이상까지도 책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괜찮아 보이는 거죠.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3조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거 2천억이라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얼추 한 4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게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3조 6천억? 그러면 지금 가격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거기에다 전선은 변압기보다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처가 많습니다. 왜? 전기차 인프라. 요즘 뭐 둔화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계속 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는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선보다 조금 더 굵은 전선이 들어갑니다. 고압의 전류를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 저절로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인 구리의 가격이 올라가면 전선은요, 대표적인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판매 가격이 수월하게 유동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을 같은 5%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었을 때 5%보다 1000만 원이었을 때 5%가 더 많이 벌잖아요. 예, 그만큼 순수하게 버는 숫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것 아니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원자재 올라간다 얘기하면 다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밝구나.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전선의 수급 차트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저점에서 들어와서 세팅을 하고 기관 들어오니까 급등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둘이 괜찮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흐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쌍바닥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돌파하고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전에 있는 고점까지는 한 번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 매도 물량을 소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세 잡힌 만큼 추가적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패턴이 여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어땠죠? 21선 이탈하니까 볼린저 하단까지 갔었죠. 이번에도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이탈해서 21선 지지가 안 나오게 된다면 볼린저 하단까지 여기가 최소치로 떨어지게 될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는 저점마저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아래 있는 여기 이평선 부근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대한전선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 현재 전력 관련되어 있는 설비들이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못해도 5년 이상은 간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간다라고 해도 대한전선의 전성기는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은 이 외국인 바닥에서 잡는 그리고 기관이 들어왔을 때 상승하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21선 지지가 핵심 이탈하면 볼린저 하단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여기를 뚫고 자리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8,500원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여기 딱 도착해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소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급과 같이 연동해서 괜찮으면 조금 더 끌고 가는 식으로 그게 안 좋다면은 여기서 매도 압박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들 취향껏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비 오는 게 조금 멈췄는데 이 햇빛, 이 비타민 D 기분 좋게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